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재개발 강의지만 아파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5월 9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5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요 5월 9일이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고, 이 날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양분되는 것 같아요. 1번, 2번인데 5월 9일이 지나면 이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매도를 포기할 것이다. 이게 이제 1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감수하면서도 매도할 수 있다. 이게 2번인데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못 판다.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좀 소수고,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른다. 상승 1번, 그렇지 않다 2번. 1번 손 들어볼까요? 2번. 저는 2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재개발 강의지만은 이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전제가 써 있죠? 거래 급감기에서. 거래는 급감해요. 근데 뭐 5,000세대든 대단지 5,000세대든 중급단지 2,000세대든 한두 건의 거래로 시세가 거래 급감기 속에서는 이제 판명이 납니다. 뭐 5,000세대 중에서 한 두 건 비싸게 팔렸다, 싸게 팔렸다 하면은 4,998세대 시세가 바뀌어요. 물론 나머지 소유자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대외적인 시세가 바뀌죠. 5월 9일 이후에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팔아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시적 2주택, 기한에 걸려있는 사람. 근데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만 걸린 게 아니라 취득세도 걸려있어요. 기한 내에 팔아야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다주택자 중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주택자는 못 판다. 81.5% 내고는 못 판다. 이렇게 세뇌에 당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얘기를 꺼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니까. 자,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주택자 중에서. 다주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다주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 다주택 나뉜다. 일반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으로 나뉜다. 이분도 또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어요? 그렇죠. 아파트하고 빌라. 또 나뉘어요. 9월 13일까지 등록한 다주택, 9월 14일 이후부터 등록한 다주택으로 나뉘죠. 2018년도 9월 13일 9.13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엄격한 그런 기준점들이 생겼었거든요. 오늘은 호칭을 다 뺄게요. X 글을 나는 좀 많이 읽어봤다 하시는 분.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불이 여기로 건너왔거든요. 원래 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하반기에 이거 내주시면 우리가 되게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대신 기간도 엄청 길었죠. 10년. 근데 우리가 보통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30여 년 돼요, 보통. 근데 그분들의 그 기준 대비 1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되게 큰 기간이에요. 전체 수명으로 이게 몇 분의 몇이다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실제 기간 대비 1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년을 희생하자. 왜냐면 임대료도 시세대로 받을 수 없고 2년에 5%만 올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지키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의무를 어기면은 혜택은 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등록했는지 한번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집계를 좀 해봤어요. 서울의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매입 임대입니다. 42,500세대예요. 42,500세대. 그래서 구별로 보니까 강남구도 엄청 많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강남구에 당시에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었나? 네, 있었고요. 저기 수서역, 일원역 사이 거기에 뭐 열 몇 평짜리들, 그런 것들. 마레프 이런 것들도 20평대 로얄층 아니라면은 6억에서 5억 9천이었으니까 공시가격이. 등록도 많이 하셨고, 그게 한 지금 15억 올랐으니까요, 그때 대비해서. 제일 많이 등록한 거는 도봉구. 이건 진짜 이제 저렴한 게 많았잖아요. 워낙에 지금도 사실 저렴하죠. 주임사 많이 등록했죠. 원래 10년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너무 과하다. 10년 안 돼. 8년 만에.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예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10년 안 돼. B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8년까지가 한도고 8년 되면 자동 말소야. 그러면 2017년도에 등록한 것들은 8년 더 해보세요. 언제예요? 작년에 자동 말소가 된 거고, 2018년도에 등록한 건요, 올해 자동 말소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년도는 내년도에 자동 말소가 되고, 2020년도 거는 내후년에 자동 말소가 돼요.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2017년도에 2,000세대, 2018년도에 22,000에 등록했고, 19년도에 7,000세대, 2020년도에 6,000세대 등록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까지 다 합치면 이제 42,000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말입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해줘요. 그게 법을 만들 때 기간을 안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등록해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줄게. 그 다음에 다주택자 혹시라도 중과세, 당시에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니까요. 2017년도부터 이 기간 내내 다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풀렸다가 지금 다시 다 묶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것도 적용 안 해줄게. 안 받게 해줄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부당한 특혜다. 타당하지 않다. 이거 기한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하고 이제 1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중과세를 면해준다든지 1년이 넘어서 판다면은 혜택을 없애야 된다. 거의 반불법적인 거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하신 분들은 갑자기 내가 뭘 어긴 게 없는데, 왜냐면 어기고 싶어도 못 어겨요. 어기는 순간 혜택이 사라져. 그래서 다 충실하게 이 임대료도 낮게 책정해서 10년 하고 싶었는데 8년만 하려서 8년에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 봐서 언제 팔까를 고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죠. 왜 정부는 다주택자의 이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의 양도세 중과세 연구 혜택을 1년만 주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걸까요? 그쵸? 다른 거 없어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규 지어서 공급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매물이지. 팔겠다고 나오는 물건도 공급이죠. 근데 지금 신규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올해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내년도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심각하죠. 왜냐하면 다음에는 2028년도고 그때 아파트를 뭐 입주시켜서 공급으로 잡히게 하려면은 지금 3월 전엔 착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28년도 하반기에 입주 못 시켜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일인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인 거예요. 지금 공급이 없다라는 건 서울 시내에. 내년도도 내후년에 어떤 자치구는 아파트가 2년 내내 한 채도 입주 못하는 곳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주택임대사업자 그 협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국가가 약속한 거 충실히 지켰는데 갑자기 소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헌법소원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제기해봤자 져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잠시 아니게 됐으니 즉시는 없애지 않을게.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자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1년 이내에 팔면은 그 혜택 그냥 줄게. 근데 막 그렇게 장기간 중과세도 안 받고 양도세도 그렇게요 저렴하게 팔아버리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 그리고 책임을 지라 그래요. 사회적인 책임을 이 다주택자분들에게 지금. 그리고 이 다주택자분들 때문에 출산, 결혼 다 문제고 청년들의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다고 가고 있어요. 잠시 상식을 버리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이렇게 풀리는 22,000. 이것도 원래는 말입니다. 2018년도에 1년치가 22,000인데 9월 13일에 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당시 9월 13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기본이고 뭐 장특공제 기본이고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여러 혜택이 다 들어가고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른 혜택 다 말소시켰고 장특공제 혜택 주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 710 때 아파트 주임사는 금지시킵니다. 아파트는 이때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제 법으로 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두 가지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나는 기간을 설정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안 멈춰요. 두 번째, 보유세 한번 제대로 맞아봐. 그러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겠죠. 그래야지만 내년 6월 1일까지 6월 1일 소요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가 매겨지니 웬만하면 분위기 보지 말고 7월 달 세법 개정안의 미션은 다주택자 매물들, 특히 그러니까 일반 다주택자분들은 진짜 못 팔아요. 그 80% 가까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못 파실 것 같은데 뭐 그중에서도 보유세가 너무 심각하다.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털었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털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좀 가벼워서 갖고 갔는데 지금 되게 많이 올라서 다주택이 가벼웠는데 무거워지신 분들은 현금 조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털어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의 일반적인 다주택은 팔기 어려운 게 맞죠. 근데 주임사 자동 말소되는 다주택은 달라요. 세금 계산 한번 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자동 말소돼서 이제 판다고 쳐볼게요. 2018년도 9월 1일 날 만약에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올 9월 1일에 팔아요. 15억에 판다고 쳐. 이런 아파트 많아요. 한 10억 올랐어요. 그럼 필요경비 제하고 뭐 양도 차익 있고 보유 8년에 장특공제 50% 들어가고 하면은 어때요? 차익의 한 19%밖에 안 돼요.
가벼워요. 이거 뭐 못 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됐는데 지금 정부의 말처럼 다주택자 중과세를 때리겠다 해도 사실 차익의 30% 35%예요. 2주택 30%, 3주택 35%.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5월 9일 이후에 못 파는 게 아니라 팔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X 글을 읽어보면은 이 42,000세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은 엄청난 공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이 입주 가뭄 속에서 42,000세대라는 거는 몇 년치 입주 물량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럼 매물 폭탄이 쏟아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요. 자, 왜 그러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다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인식을 깨우치고 가셔야 돼요. 자, 무주택자가 과거에 2017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집을 사는데, 첫 집을 사는데 주택 임대 사업 내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더라도 주임사 등록 받아줬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3회 2주택인데 왜 주임사 내요?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간 내내.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따라붙었었어요. 물론 그때는 상생 임대인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 이거를 끝내면 일단 2년 거주도 한 걸로 쳐요. 그래서 나 2년 거주만 면해준다면 나 이거 낼 거야 라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대 분가를 할 수 없는 자녀분이 있는 부모님들은 일단 그 자녀 앞으로 주임사 등록하면서 줬어요. 사게끔 했어요. 왜냐면 8년, 10년 지나면 지금은 세대 분가가 안 되는 이 자녀분이 독립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돼요? 1세대 1주택. 거주 안 해도 되고 비과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42,000세대가 다 시장에 매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을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비과세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분들은 안 팔아요. 뭐를 팝니까? 분위기 보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뒤엉켜 있어.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아파트. 이거 통계도 없어요. 무주택자가 뭐 이렇게 이거 그런 통계가 아예 없고 정밀한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주임사는요. 그래서 강남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임사 관련내가 아니라 주임사 끝나면 나는 비과세, 1주택자로서 독립세대 비과세 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나오는데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나와요. 그런데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는 아무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상황에서 거래가 급감하지 않았던 역사는 대한민국 거래 역사에 없으니 거래는 초급감할 거니까 한두 건의 거래로 시세가 막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부는 세금, 보유세, 이거 뭐 양도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일 많이 활용할 게 저는 대충 느껴지는데 뭔 것 같으세요? 세금 말고 뭘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정부는? 우리 아까 그 X글을 이렇게 다 보면 언론이라는 단어가 7차례 등장을 해요. 언론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언론에 대해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지율을 더 올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 제일 필요한 건 부동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되고 한국이 지금 여기서 살아남고 이건 지금 시장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하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인류사적인 대격변기 시대인 거지 이게 위기라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인데 어마무시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또 이 화폐적 금융 시스템 자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지금 다 틀이 동시에 바뀌는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식 수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싹 다 통째로 글로벌적으로 바뀌는 대격변기다 보니까 혼란 위기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지금은 사실 정확한 말은 인류사적인 혁명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동산 갑자기 왜 등장했냐? 저는 이들이 그리는 빅피처가 보여요. 헌법에 뭐라고 적혀있든 말든 그 헌법 조항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지지. X 단어에서 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지지만 있으면 뭐 초헌법적인 일도 개헌할 수 있다. 그 빅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도구가 필요하고 영웅이 돼야지만 그 초헌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악당이 있어야 되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당은 지금 뭐예요? 부동산, 연관자들. 이거를 악으로 딱 지정해놓고 영웅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 부동산에 대한 세법을 파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 다 쓸데없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서 부동산이 문제구나 라고 삼는다면 지금 중저가 시장 올라오는 거 코멘트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지금 압구정동 10억 빠진 게 중요할 거예요. 그 무주택자분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외곽권의 전세가 안정되고 매매가 안정되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그 본연의 본질을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냥 보라는 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의 제1원칙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걸 갖고 걸어봤자 질 거라는 거예요. 싸우는 기간 동안 보유세 두드려 맞다 보면 백기 듭니다.
뵙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파트 시장은 5월 9일에 대한 해석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물건이 나왔을 때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수의 허들도 많고 매수자의 자격 요건 자체도 어느 정도 현금 부여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옛날 과거의 매수자의 요건에 비하면 지금 현재 매수자의 요건은 스펙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야 이분은 현금이 이 정도 있는데 왜 그동안 왜 무주택이었지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나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2월 12일에 썼던 다주택자 집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정책은 그 한도가 정해진 제도지만 그거 수시로 꺼내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야 거래가 하나 이루어지고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뉴스를 뿌려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언론은 지금도 진정한 진실된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의도를 심어주는 그런 뉴스로 도배될 겁니다. 이제 국내 언론은.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요. 2005년도인가 6년도 때였을 거예요. 전세 대란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빌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가 이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집 주변 그 동네는 전세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비싸. 그래서 전세 대란 뉴스 막 나오는데 나랑은 별 상관없는구나 했는데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알아서 전세를 올려주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언론 뉴스가 이런 거구나. 전세 대란 때려버리니까 전세 대란이 여러분 전체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수급도 다르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달라요. 근데 뉴스에서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전까지 임대인은 나 좀 올려받아야 되겠네. 세입자는 나 올려줄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수준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언론으로 통제하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뉴스 읽으면서 이거는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기사 썼구나라는 거 아는 분도 계시고 그거 모르면서 열심히 읽어가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 둘의 어떤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이나 금전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면에서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휘둘리겠지. 엄청나게 휘둘리겠지. 그래서 언론, 부동산을 갖고 이 장기 집권에 대한 빅피처 내에서 하필이면 이때 주임사가 끝나거나 다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1일까지는 보유세와 다주택자의 어떤 이 물량 확보, 매도 매물 이거를 공급화로 인식하는 그 전략을 정부가 취할 거예요. 그 틀에서 발표나 정책이나 뉴스를 대응하시면 조금이라도 오판은 줄이실 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여건이 돼서 5월 9일 전에 팔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갈아타게 하려고 진짜 한번 매수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골든타임은 5월 9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바심 될 것 아니에요. 매수자분들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5월 9일이 지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겁니다. 정책의 의도는 뭐다? 자유시장 경제니까 매수 매도가 만날 수 있게 해주자가 아니라 하락 거래가 나올 수 있게끔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파트 시장은 일단 이렇게 대응해 나가세요. 일단은 다음 단계는 또 말씀 나중에 드리겠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빌라 얘기 또 이어가야죠. 빌라는 유독 서울시장과 연관이 깊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물망에 오르는 분이 누구예요?